안녕하십니까, 고산투자입니다. 오늘은 여당 총선 압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관련 수혜주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는데 우선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자면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고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현재 142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당 총선 압승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키워드로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폭락했던 주가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한 달여 만에 코스피 1900선을 회복을 한 가운데 증시 주변 자금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꺾여서 부동산의 증시로 향하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향후 동학 개미 운동에 한층 더 힘을 얻을지 주목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지난 13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2% 정도 떨어져 지난해 1월 말에 0.35% 하락 이후에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슬로건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압승으로 정책 변화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컷뉴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국토 보유세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 선봉은 국토 보유세라는 제목을 보실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민 모두의 공유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소수 개인과 법인에 집중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하지만 세금 부담은 매우 가볍다. 그래서 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을 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죠. 주 키워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 보유세로 환수한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해서 22%의 규모나 차지하고 있고,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은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미국을 예를 들면서 15개국의 평균은 0.39%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요국의 2분의 1이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러한 불로소득을 국토 보유세로 환수한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5조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토 보유세 도입으로 15조 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발생해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3%대로 오르더라도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 보유세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더욱더 가중이 될 것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나오는데, 지금껏 여당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가를 차치하고 이와 같은 흐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혜주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오늘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한샘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었죠. 하나금융투자에서요. 주택, 질적 공급의 시대라는 키워드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주택시장이 종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인테리어 수선을 통한 질적 공급의 시대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선호주로 한샘을 추천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주택, 질적 투자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인테리어를 통한 질적 개선 추세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언택트 시대로 가속화되는 시기에 리하우스 사업 등으로 성장 동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이죠.
주택의 공급이 양적 측면에서는 적절히 공급되어 왔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10년대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질적 공급을 추구해 왔지만 2020년대에는 이러한 방식이 막히고 인테리어를 통한 질적 개선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샘을 보면 이런 국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이유는 리하우스 대리점 수를 늘려왔고 인테리어 패키지도 리하우스 밀란 유로 패키지 중심에서 중저가형 슈퍼 패키지를 1분기에 출시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샘의 유통망은 기준 대리점 증가시키고 제휴점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공을 들였던 부분은 2018년 말까지 100개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이 채널이 성장키고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은 조금 감소하겠지만 2020년은 상저하고의 이익 추세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도 많이 주가 상승을 보였었죠. 한샘도 그런 키워드를 갖고 간다는 것인데, 집에 대한 질적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건자재 최선호 그리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언택트 시대에 집에 대한 투자는 양이 아니라 질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나 가전을 사고 인테리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샘을 건자재 중에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한샘 산업의 본질을 살펴보자면 인테리어업은 주택의 질적 공급을 늘리는 효과인데, 지난 2010년대 후반기에는 정비 산업의 호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업 환경이 불리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이제 현 정부의 기조와 4.15 총선 이후에 주택 시장에서 정비 사업 규제가 강화를 볼 때 질적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의 부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 충격 등이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3%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도 하반기에 안심할 수 없다는 기사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실적 우려감 등이 부각되면서 미증시는 하락을 했었고, 국내 증시 또한 이 하락세에 대한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 동학 운동의 강력 매수세의 큰 하락은 피하고 꼬리를 달고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세부적인 국내 증시의 상황은 장중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한마디로 김정은이 수술 후에 중퇴가 됐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3% 정도 급락을 하기도 했으나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뒷받침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진정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한샘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5.63% 상승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부동산 테마에 맞게 상승하고 있는 한샘의 주가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